세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제 세 번째 강의.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상당히 내용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이고 또 진화론적인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물학적이고 지질학적인 그런 면은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는 또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인간의 그런 문화, 도구와 인간의 문화의 그런 좀 발전을 이제 또 이렇게 비평적으로 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그런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영장류의 그런 문화 발전,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또 없고, 성경에 근거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문화 활동, 그 문제를 우리는 또 강조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문화는 어떤 면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문화는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며 생활 양식이며 또 그 산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K-팝이 지금 그 마찬가지죠. 뭐 BTS나 K-팝이나 인류학자들은 문화는 자연과 대립해서 획득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문화가 자연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석기가 마찬가지죠. 그냥 돌덩어리가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렇게 좀 표시도 있죠. 이렇게 낙서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O도 있고 X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파낸, 깎아낸 이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모양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돌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제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이런 모양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돌덩어리를 깎아서 인간이 자기의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석기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경작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하도록, 노동하도록, 경작하도록,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 갈 때까지 우리가 그런 참 노동과 그 일과 관련된 사역을 인간은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문화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즉 그리스도, 기독교 문화할 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문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문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또 창세 전에 계셨고 또 성육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구속주이시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우리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죠. 또 우리 문화의 주인이시다.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문화의 옷을 입으시고 그러나 문화의 주인이시죠. 자, 이렇게 문화의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화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는 그런 연구가 나왔는데, 민족과 관련해서 민족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국가의 어떤 이념이라 그럴까, 또 국가의 미래 전략, 혹은 그 국민성을 통해서 그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 그 국가의 발전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의 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니고, 이게 이제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 사람, 지금 제가 이게 쓰는 것이 누구냐면, 여기 있죠? 루시앙 르그랑이 성경적 문화관에서 이제 이 프랑스, 영국, 독일 세 사람의 특징을 말했어요. 나머지 제가 일본하고 미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자, 먼저 루시앙은 프랑스에서의 문화는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프랑스도 뭐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문화가 다양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특징적인 프랑스 문화는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는 거죠.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국가 속에서 사회 통제자라는 그런 논점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런 프랑스의 문화를 방향성을 보는 거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질적인 사회를 통합하였던 그런 하나의 이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질적 프랑스 사회가 이질적 사회죠. 여러 다양한 사회가 있죠. 그러나 문화는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 사회의 다원성을, 다양한 사회성, 또 이질적인 사회성,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고 통합적인 그런 영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렇게 중앙으로 모이고 어떤 통제하고 또 하나로 모이는, 그래서 다원성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보고 자기 스스로를 비판해보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볼 때 아주 미숙하다, 역량이 부족하다, 동물적인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훈련하고 교육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본능에서 벗어나서 예의를 갖추고 신사가 되는, 교양인이 되는 그런 참 젠틀맨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이제 문화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상당히 이제 그런 신사적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기에 강조를 많이 둔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참 미국의 문화하면 다양하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죠.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평등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제 헌법의 기초적인 거죠. 오늘날 미국은 이제 어떤 현대적인 현상으로서 아주 멜팅 팟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또 추방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이민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섞이고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유나이티드가 되는데, 문화가 다양하죠. 미국의 문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지 않고 다양성 자체를 인정하는, 그게 이제 미국의,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니까 개인이 강조하는 문화, 뭐 동성애든 무슨 트랜스젠더든 개인의 자유 속에서 나오는 그 문화, 즉 문화의 다양성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방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그 문화의 특징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또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혼내와 타테마에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혼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본심입니다. 타테마에는 이게 가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마에 혹은 타테마이는 표면상 일반적 원칙이나 관칙, 표면상 방침, 상대방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 그냥 동의하고 그런 또 일에 따르겠다, 뭐 상대방 의견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알았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혼내라는 것은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이죠. 그래서 참 혼내를 알기가 힘들죠. 일본 사람들의 혼내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후쿠자와 유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택 유기, 이 후키카 유기라는 사람이 일본의 문화를 이제 최초로 이제 혁명시킨 사람인데,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이런 데를 다녀와 가지고 일본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이제 서구 문화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명론 지계략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제 일본의 문화는 서구 문화, 서양 문화를 배워서 발전시켜야 된다. 아시아 문화를 이제 이탈하자, 탈아시아를 주장하면서 일본의 문화적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집회에도 나오죠. 이 후쿠자와 유키치. 자, 그 다음 이제 일본, 이런 문화의 이런 이제 선두구자를 말씀드렸고, 일본의 문화 가운데 이런 장인 정신이 있어요. 모노주쿠리라고 있습니다. 모노주쿠리. 이 모노주쿠리에서 모노라는 것은 만드는 거고, 주쿠리는 이제 모노는 물건이고, 모노는 주쿠리는 만들다는 뜻입니다. 물건 만들기인데 이 혼심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매뉴얼대로 그 하나하나의 그런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만드는, 그래서 일본의 이런 장인 정신, 제품 정신이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종교적으로 신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도에 대해서 설명할 조상신 섬기는 거죠. 집에서도 이제 이 신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죠. 신도를 만들고 또 천황도 숭배하고 또 이런 조상도 숭배하고 정치인도 또 전쟁에 죽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참 숭배하는, 그걸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전쟁 범죄자들을 이제 숭배하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이게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그런 신도가 이게 정치화되고 또 이렇게 전쟁에서 참 일본 사람들이 전쟁 정신이 이런 참 신도 정신, 그런 국가를 위해서 죽는 가미가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충성심이 아주 강한 거죠. 단체가 강하죠. 개인보다는 단체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화 이해 해석 방법입니다. 니버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김영환 교수님이 8가지 특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문화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또 문화는 인간적인 성취로 특징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또 문화는 가치가 있어야 되죠. 또 문화는 이제 참 인간에게 유용하게 또 가야 되는 거죠. 가치가 있지만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그 문화가 또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화는 다양성, 형식과 다양성에 있어서 가치와 시간적으로 물질적 양태를 형성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화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조각하고 음악도 만들고 건축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양한 그런 이제 물질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 6번째, 문화적 활동은 가치의 보존과 관계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가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그게 이제 문화적 활동이 들어가는 거죠. 7번째로는 그런 이제 복수주의. 그래서 다원화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똑같지가 않고 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그런 형식이 있는 거죠. 가족관계, 부부관계, 노사관계 이런 등등 다양한 가치를 형성한다. 8번째, 문화는 종교적인 특징을 갖는다. 크리스토퍼 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관점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신 분인데요. 종교를 전 문화 영역의 지배 원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전 문화 영역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지금 서구 문화가 종교적으로 많이 약화됐는데 서구 문화가 다시 한번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그런 원칙으로 돌아와야 서구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크리스토퍼 도슨의 그런 문화 관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교가 사회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핵심 요소가 사그러지면 종교 그 문화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견해는 바로 기독교가 사회를 핵심적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제 또 하는데 그 해석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해석적인 존재라는 것, 또 크리포드 기어즈 문화 해석에 있어서 상징과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화를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인간이 만든 문화 텍스트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나가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옛날에 나온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를 해석할 때는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는 성경적 믿음의 렌즈가 있어야죠. 또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관점 속에서 문화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건전한 신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육신, 일반계시일반 이런 이런 건전한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문화를 해석해야 됩니다. 또 문화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고려할 점들, 믿음과 교리, 또 그런 또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화를 해석할 때는 다관점, 하나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 속에서 문화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문화는 텍스트가 말하는 의도, 본문이 의도하는 거와 독자들의 그런 그 환경,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게 편지했을 때 고린도 독자들의 환경,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뭐 돈의 문제, 도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그 어떤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문화. 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또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나 홀라 해석해서는 불안하죠. 공동체 전체의 그런 의견이 이렇게 집합이 돼서 나올 때 든든하죠. 또 문화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화를 해석하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는 보편성, 특수성, 다양성, 발전성이 있어요. 보편성은 뭐예요? 모든 곳에서 문화가 나타나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행위죠.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또 특수성. 각 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자연적 환경, 여기에 의해서 특별하게 문화가 달리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또 문화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문화는 시대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보는 김치가 북쪽에서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물하고 배추하고 이렇게 소금만 있으면 물김치를 먹는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많이 하는, 그래서 김치가 좀 더 짜지는, 이게 이제 뭐예요? 지역에 따라 그런 참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김치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 또 문화는 발전을 하는 거죠. 이런 상형 문자, 그림 문자에서 그림 문자, 쐐기 문자, 상형 문자, 알파벳 문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라틴어에서 뭐 독일어, 불어, 영어 이런 식으로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특징과 기능, 여기 보면 문화는 이런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청색성, 변동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공통적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공유성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거, 학습성은 배워야 되는 것,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 또 축적이 되는 것, 또 전체와 관계가 되는 것,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근데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공유성이 어떤 기능을 해요?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빨간불이면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스톱하고 파란불은 가자. 이런 식으로 문화를 공유해서 사회생활을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사회로 만드는 거죠. 또 학습을 해야 되죠. 학교 와서 공부를 해서 그런 문화적인 것들, 정보들을 배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또 축적성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전통을 우리가 축적해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또 전체성이라는 어떤 기능을 해요? 문화는 연쇄적으로 다른 분야와 변동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변동은 연쇄적으로 다른 문화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바뀌면 다른 것들이 변하는, 그래서 아주 밀접한 그런 변화성을 이 문화가 가지고 있다. 또 변동성, 환경에 대해서 변하는 거죠. 환경 속에서 김치가 하얗고 또 짜고 맵고 이런 변화가 환경을 통해서 문화가 달라진다. 그래서 변동이다. 그래서 거기에 독특하게 또 그 나름대로 공헌과 기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얀 물김치가 더운 데 가면 변화가 돼야지. 그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쉬고 못 먹게 되는 거죠. 썩죠. 소금이. 더운 데서 소금이 없는 김치는 썩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이라는 그런 축적된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남쪽 사람들의 김치가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기독교 관점에서 문화의 특징을 로버트 웨버가 봤는데, 문화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다. 자연의 대립 속에서 극복이 되는 거죠.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막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또 자연 현상의 동물들은 뛰어다니는 것이 이런 자연 현상이나 동물이 뛰는 거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동물을 잡아다가 우리가 동물원에 가는 거, 동물원은 이제 문화죠. 예를 들면 또 참 인간이 없으면 문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변화, 변경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또 법을 만들고 질서를 한다는 거죠. 또 인간의 그런 부정적인 문화들 뭐야? 폭력 문화, 탐욕, 전쟁 이런 문화는 부정적으로 참 기독교로 볼 때는 부패된 문화가 이런 것들이죠. 폭력, 탐욕, 전쟁.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연 없이는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을 잘 이용하고 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문화적 존재는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야 되죠. 이게 바로 올바른 질서죠. 또 중립적인 문화는 없는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문화 행위라는 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일 수 없다. 인간이 비도덕적으로 되면 중립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런 나쁘든지 또 올바르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중간적 도덕성을 가진 문화 행위를 할 수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문화 기능의 네 가지에 대해서 벤 후저는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의사를 전달한다. 의사 전달.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요즘 이렇게 뜨고 있는 그런 드라마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참 그 만들어진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그런 그 욕심, 탐욕 그거를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뭐 드라마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영화든지 뭐 의사 전달하는 게 있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극복하라. 그걸 악용하지 말라. 그게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져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 중심으로 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탈선, 타락, 부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올바른 그런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방향, 올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문화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행복 추구권, 개인주의적인 행복 추구, 이런 건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자, 그다음에 문화는 재생산, 확산, 또 모방, 유행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문화는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가치관념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확 퍼뜨리는 거죠. 또 강요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문화를 함부로 못 가리키게 강요하는 거죠. 자, 양성 이렇게 이제 배양처럼 전략되는 거죠. 어떤 이제 참 빠져버리는 거죠. 잘못된 문화 이런 데 빠지는 거. 이걸 이제 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TV나 영화 뭐 이런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문화의 양성이다. 그래서 결국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서 헤매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우리가 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문화를 구성하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구성하는 데는 자 봅시다. 언어, 관념, 신앙, 관습, 규범, 제도, 기술, 예술, 의례 이런 것들이 많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의 구성 요소를 이제 구조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런 구성 요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사회 구조적 분석에 의해서 문화의 구성 요소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 구조적 분석을 볼 때 기술, 제도, 관념에 따른 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기술적인 거라는 거죠. 물질 문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고 사용한 물질적인 것들, 도구죠. 손도끼 뭐 이런 거, 교통. 자, 이것들이 기능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도구도, 음식도, 주택도. 거기 이제 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사는 거죠. 또 이거는 창조적인 것도 있지만 파괴와 집단의 비합리적인 지배에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보이스 피싱 이런 기술을 가지고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나쁜 쪽으로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쁜 쪽으로 기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핵이 이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핵을 또 우리가 핵 발전소도 되지만 또 반대로는 뭐예요? 핵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양면성이 있다. 기술에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살펴보면 제도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 규범 이런 것들, 이런 가족, 종교, 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죠. 강제로 신사 참배하고 일본어 성씨 계명 이런 건 뭐예요? 상당히 참 강제성, 문화의 제도적인 나쁜 것들이죠. 자, 관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 가치, 이런 종교, 도덕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인데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런 사랑과 희망과 종교가 있으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생활의 지혜를 또 우리가 제공해 주죠. 잠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삶을 풍요롭게 주죠. 또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념적인 요소죠. 이런 것들. 자, 중요한 문화의 요소들,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문화 요소는 물질 문화, 자동차 이런 거, 비물질 문화, 언어, 지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이 뭐냐? 이렇게 모든 인간의 행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적된 그런 정보죠. 그래서 언어, 가치, 규범, 상징,
또 예술, 이런 것들이 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화의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연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화 인류학으로부터 문화 연구 방법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문화 연구라는 것은 우리말 샘 사전에 보니까 총체적인 삶의 양식의 문화를 대상으로 개인과 집단에 작용하는 다양한 권력 관계를 분석해내는 그 이론적, 비판적, 실천적 사회 연구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정치 사회 쪽으로 비판하는 그런 연구를 문화 연구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 연구는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험적으로 문화를 분석하는 분야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기초들의 정치적 역독성에 집중하고 특징 충돌 그리고 우발성을 정의하는 분야다. 이게 이제 문화 연구에 대한 그런 이제 학문적 연구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우틴 사르디스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문화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적 분석하고 정치적 비판, 현장 이런 거 해서 이런 이제 대상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더 큰 정치적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연구해야 한다. 또 자연의 근거에 주장된 개발화된 지식을 알고 화해시킨다. 뭐 이런 등등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확장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문영식 교수가. 그래서 문화 연구는 대중문화의 모든 양상을 정당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정치적 비판과 행동을 동시에 한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죠. 또 문화는 이런 내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생산, 수용, 다양한 텍스트를 연구한다. 문화 연구는 간학제적이다. 학제 간의 연구다. 문화 연구는 지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이라서 또 현재 세계를 생산하지만 또 다른 무엇보다도 변화가 가능한 그런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역동적으로 해야 된다. 또 고정이 아니라 어떤 변화성이 있는 문화 연구를 해야 된다. 변하는 특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의 문화 연구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게 있는데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또 목도 쉬고 또 저도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피곤해서 제가 강의를 더 무리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문화 연구에 대한 접근 방법, 그래서 그 레슬리 그 화이트 이론을 비롯해서 또 이제 이런 문화 이론 방법 이런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이론 방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것은 문화가 무엇인가, 뭐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문화가 무엇인가 딱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이제 참 인간이 이런 도를 가지고 이런 자연 도를 가지고 깎아서 인위적으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것이 문화다. 또 우리가 예배를 하고 뭐 스포츠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게 또 다 문화적인 행위죠. 그래서 문화가 아주 전포괄적인 삶의 모든 것이 문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정의와 이해를 설명을 드렸고, 또 문화의 그런 이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문화의 그런 구성 요소들, 또 문화의 어떤 기능성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한 달 내지 한 학기 동안 강의해야 될 문화에 대한 것들을 그냥 집약적으로 뭐
70분 내지 80분의 강의를 하려니까 저도 막 힘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안을 드릴 테니까 그 강의안을 보시고 또 그 강의안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소개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 잘 하시고 더 보완해서 문화론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하시고 또 문화가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또 문화에 대한 그런 적응과 문화에 대한 관심 또 문화적인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과 이해와 공부와 노력과 적용, 실행 이것들이 습관화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 속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문화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화를 배우고 또 내가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면서 그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기독교 문화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로구나를 완전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기 이전에 문화가 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문화인데 그 문화의 요소들 뭐 기술, 언어, 종교, 철학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또 다 해야 우리가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그런 문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문화, 노아 시대 문화, 가나안 문화, 선지자들의 문화, 또 예수님의 문화, 바울의 문화, 로마, 헬라 문화,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공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